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최정균 교수의 보수 본능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에서 보시면 전 세계적인 보수와 20, 30대 남성들의 우경화는 왜 일어나는 것이 나름의 질문에 대한 서문입니다. 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심리학적 기제, 두 번째가 인지적 특성, 세 번째가 진화 생물학적 기원, 마지막으로 문화적 발현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기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질문들을 통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 보수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번식 같은 진화적 본능이 심리, 인지, 문화로 발현된 결과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수의 핵심 심리 기제는 무엇이며 이들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심리 기제는 체제 정당화입니다. 이익과 무관하게 사회, 정치, 경제 체제를 정당화하고 수용하려는 경향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기득권뿐만 아니라 약자도 이러한 체제를 옹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식론적이고 실존적, 관계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한계도 있는데 이 체제를 옹호하기 위한 과격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수 본성에 맞는 체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지배 지향성입니다.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라는 약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한 위계를 옹호하고 불평등을 수용합니다. 경쟁적이고 권력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복지에는 반대하고 차별을 용인합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어떤 보수주의가 번식 본능, 내재적 휴리스틱, 이건 직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능력주의적 가치관과 함께합니다. 남성에서 많고 특히 젊은 남성에서 강하게 발현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익 권위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Right Wing Authoritarianism이라고 해서 RWA라고 약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복종하거나 도전자를 배척하고 규범과 전통을 고수합니다.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자를 배척하고 전통적인 가치와 관습을 고수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세상은 위험하고 위협적인 공간입니다. 사회적인 보수로 생존 본능, 편도체의 과활성, 교감신경의 반응으로 대표됩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불신하고 반과학주의를 가지고 음모론에 취약합니다. 주로 나이가 많을수록 RWA도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지배 지향성을 경제적인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우익 권위주의는 사회적인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리 기제간 차이를 보시면 SDO는 경제적인 보수로 번식 본능, 그리고 세상은 경쟁의 정글이다. RWA는 사회적 보수로 생존 본능,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두 기제는 유전적으로 연결된 동전의 양면, SDO와 RWA는 보수적 본성에 맞는 체제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체제 정당화의 논리와 다르게 보수는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존, 번식 본능에 뿌리내린 심리 기제들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사회 전반의 보수주의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토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수적 인지 편향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가? 가짜뉴스, 잘못된 믿음에 굉장히 취약한데 참과 거짓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더 확산되고 기존 신념과 맞으면 쉽게 수용됩니다. 휴리스틱은 직관적인 판단, 빠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인지적 종결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관을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대표성, 가용성, 기준 다뤘던
이런 점에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또한 인지적 종결 욕구가 큰데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결론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출신이나 나이 같은 비논리적인 근거에도 쉽게 설득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내재성 휴리스틱, 능력주의를 보시면 원인은 내재적 속성 탓, 원래 그렇다라는 식의 개념입니다. 지금의 권력자와 피지배층 사이의 관계는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원래 똑똑하고 성실하다. 가난은 원래 게으르고 무능하다 라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SDO 기반으로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능력주의를 강화합니다. 보수적 베이지언 사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념을 고수합니다. 사전 확률의 어떤 통계적인 분포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사후 확률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RWA와 연결되어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위험하거나 과잉해서 이러한 편향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시면 SDO는 번식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RWA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요인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인지적 욕구는 세상은 질서,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안전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감이나 인정 같은 관계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체제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보수의 인지 편향은 생존 번식 본능과 뇌의 유전자와 심리적 욕구가 결합된 것이다.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서 사회 구조와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앞서 이 보수적 베이지언 사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베이지언 확률 이론의 베이지언 뇌 이론은 뇌가 세상에 대한 확률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이 모델을 기존 모델과 비교해서 수학적으로 갱신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조정해 나간다라는 것이 베이지언 뇌 이론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보수적 베이지언 사고, 컨서바티브한 이 사고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념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인지적인 종교 욕구가 크고 휴리스틱에 의존하는 욕구도 큽니다. 정치적 보수성과 연관되어서 기존 신념을 과잉적으로 고수하려고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저항적이고 계산, 분석하는 것보다 직관과 빠른 결론을 선호합니다. 백신 위험도를 좁은 범위로 확신해서 정보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백신을 옹호하느니 마느니에 대한 문제로 계속해서 다투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인으로는 생존 본능 때문인데 인지적인 자원이 부족하고 이것이 빈곤해지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져오고 대역폭 세금을 가져오고 종결 욕구를 증가시킨다. 이전에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결핍과 대역폭의 관계를 보시면 대역폭이 축소되면 이건 대역폭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핍이 되게 되면 정신적인 자원이 감소됩니다. 이것은 터널링을 유도하게 됩니다. 터널 가운데에 빛이 오는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검게 법칙에 따라서 특정 문제, 밝게 보이는 이 문제, 터널링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일에 대한 주의력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생산성은 증가될지 모르나 장기적인 판단력과 계획 실행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종결 욕구가 크다라는 것도 이러한 터널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과 폐해를 보시면 음모론에 취약하고 사회적인 위험, 혐오, 차별, 폭력이 확산되고 인지적으로 나태합니다. 과학적 기준에서 벗어난 비합리성을 가집니다. 능력주의를 강화시킵니다. 원래 그렇다라는 식의 직관, 내재성 휴리스틱과 결합되고 이것은 불평등을 정당화시킵니다. 진화적인 생존 전략이 현대사회에선 인지적인 편향과 사회적 위험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 다음 질문입니다. 보수적 성향은 유전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단백질, 세포, 조직 등등을 거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까지의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에서는 어쨌든 유전적인 영향이 정치 성향의 최대 65%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SDO나 RWA 동일하게 유전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경제적인 평등, 이러한 신념 차이도 주로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다. 주요 유전자를 보시면 마오에이는 워리어진이라고 하는데 공격성과 관련되어 있고 5-HTT 세로토닌 전달체는 공포 반응, 스트레스 민감한 예민한 유전자, DRD2는 도파민 수용제 D2로서 당파성을 높이는 인지 기능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고 HTR1E랑 HTR1B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 회로로서 위계와 SDO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옥시토신 수용제 OXTRA-G 같은 경우에는 A는 내집단 우선 방어 반응, G는 공간과 신뢰 반응, 또한 리포칼린 후각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페로몬을 인식하고 짝짓기를 신호하고 신호와 번식 반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뇌 호르몬을 보시면 편도체는 위험 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기구로서 보수 성향에서 활성화되었다, 과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위계 사회 질서와 관련되어 있고 옥시토신은 내집단 중심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화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높은 세로토닌은 사회적인 서열을 공고히 하고 번식의 성공률을 높입니다. 공포 불안 반응으로 생존 확률이 높아지면 생식 욕구를 자극하게 되고 옥시토신이나 리포칼린 같은 경우에는 짝짓기와 집단 결속을 강화시킵니다. 따라서 보수적 성향이 유전자 기반 본능과 뇌 호르몬 메커니즘과 상호작용한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환경은 보수적 성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유전자 환경은 상호작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오웨이 이러한 공격성이 정치적 억압과 결합되면 억압이 강할수록 정치 폭력이 높아지게 된다. 세로토닌 트랜스퍼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결합하면 예민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사건이 많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고 위협이나 자극주의 편향이 높아진다. 도파민 수용체와 친구가 많아지면 이거 유전자와 환경이죠. 탐색 성향이 높아지고 친구가 많으면 진보 성향이 높아지더라. 도파민 D2 유전자와 부모 사이의 상호관계는 부모의 관심이 적어지면 비행과 일탈 행동이 늘어나는데 부모의 교육 수준은 아이의 수학 능력과 영향이 있더라. 세 가지로 나눠서 젊은 남성의 보수와 신자유주의, 이것은 뒤에서 다룰 것이고요. 빈곤 결핍과 보수성이 결합되면 인지적인 자원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종결 욕구가 증가되고 휴리스틱에 의존하고 분석적인 사고가 떨어집니다. 빠른 판단, 능력주의 사고에 매몰되고 절대적으로 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들은 내일을 고려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 사고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노화와 보수성을 보시면 신체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둔화되기 때문에 환경을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RWA 성향이 높아지며 사회적인 보수주의를 강화시킵니다. 신자유주의와 젊은 남성의 보수화를 보시면 신자유주의는 시장은 자유이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지배된다. 또한 신다윈주의는 이기적인 개체만 생존하고 번식되더라. 이 신자유주의와 신다윈주의가 결합하여서 젊은 남성의 보수 세계관이 되었습니다. 번식에 성공하는 것은 경제적인 성공과 일맥상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번식 경쟁이 곧 경제적 능력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신호라는 것이 재력,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스포츠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따라서 부모는 부유층일 경우는 아들에 투자하고 빈곤층일 경우에는 딸에 투자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 지배 지향성을 강화시키는데 남성이 여성에서보다 높고 젊은 남성은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적 보수주의를 띈다.
하지만 자유경쟁이 심화되면서 남아선호 사상이 감소되고 여성의 성취가 부각됨으로 인해서 남성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증가되면 스스로 약자, 피해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인지적인 자원이 고갈되고 보수적 베이지언 사고를 가지게 되면 가난하고 불안정할수록 인지자원이 고갈되고 대역폭 세금이 늘어나고 종교 욕구가 증가되고 직관적이고 빠른 결론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라는 식의 내재적 휴리스틱, 능력주의가 만나면 불평등을 정당화시킵니다. 사회지배의 지향성이 강화되고 남성 우위, 내국인 우위가 자발적 노예, 비자발적 독신자를 보시면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일종의 권력층의 특권에만 한정됩니다. 고용주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는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젊은 남성은 불평등한 구조, 여기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권력층의 특권을 신봉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발적 노예에 처하게 되고 비자발적 독신자, 번식 경쟁에서 패배한 인셀이 된다라는 것이 논리입니다. 신자유주의가 극심한 경쟁과 번식 본능과 결합됨으로써 젊은 남성은 경제적 성공 중심의 과시 본능이 주가 되었고, 만약에 이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에는 인지적으로 고갈되고 부수적 세계관이 강화되게 되더라 라는. 다음 질문입니다. 진보란 무엇이며 보수와 어떻게 다른가? 진보, 호모 리버럴리스는 문명 발전 속에서 번창한 파생형 유전자형입니다.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학습하고 문제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유동성 지능을 활용합니다. 공정성의 불의를 감지하고 사회 부조리에 민감하며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전 대상 피질과 뇌 섬엽이 활성화된다 라고 하고 있고, DRD4의 7번째 리셉터는 탐색 성향과 관계가 깊다.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고 평등과 수평적 구조를 지지한다. 호모 컨서바티브스는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주요 차이를 보시면 진보는 문명적 산물, 보수는 진화적 본능이고, 합리성의 관점에서 진보는 과학적 합리성을 지니는 반면 보수는 진화적 합리성을 지닙니다. 뇌신경학적으로 진보는 공감과 갈등을 탐지하는데 보수는 위험과 공포를 감지합니다. 사회인식 측면에서 진보는 평등과 공정, 소수자 보호에 관심을 갖는 반면 보수는 정글, 위계, 체제 수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변화 태도 측면에서 진보는 개혁과 혁신적인 반면 보수는 체제를 고수하고 때론 급진적으로 정화하기도 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보는 복지와 개방, 규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보수는 시장주의, 폐쇄, 자유주의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하는 이런 사이클을 도는 것이 아닌가라는. 보수주의가 만연한 지금 시대에 진보의 길이 인류에게 제시하는 희망은 무엇인가? 본능적인 조건에 탈피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정과 같은 도덕적인 합리성, 그리고 사유와 같은 인지적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문명을 발전시키고 심화시키고 고도화시킬 수 있다. 창조적 진보의 길은 단순하게 기계적 진화가 아니라 이것은 창조적 진화와 같지 않고 공정과 사유로 잠재성을 현실화하며 새로운 인류적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진보는 본능적인 제약, 어떤 보수주의에서 탈피해서 공정과 사유를 실천할 수 있고 문명 발전과 함께 새로운 인류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 표지에 있었던 것처럼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우경화는 궁극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경쟁에서 자꾸 낙오되는 비율이 훨씬 더 이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